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화문 센터에서 이렇게 한국 마감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세미나 열릴 장소인데 네. 참 좋네요. 네. 끝났을 좋죠. 네, 오랜만에 여기 또 왔는데.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저희 그 랩 파트너 분들과 함께 세미나 열게 됩니다. 오늘 다 문자가 갔으니까요. 문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모시지 못해서 좀 아쉽고 다음 분기에도 또 계속 할 예정이고. 네, 분기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예, 다음 분기에는 또 스타 강사가 또 오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공개하긴 좀 이르지만. 네네. 네. 다음 분기에 아주 정말 만나 뵙기 어려운 또 스타 강사들이 저희의 유명세로 우리가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분들 모시는 거지. 예. 다른 웬만한 데 가면 못 빼요. 다른 뭐 PB 센터 어디 가서 무슨 누가 와서 우리가 모시는 분들은 모시기 힘들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만 0.7%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제로였어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만 사가지고 또 네. 코스피만 오른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의 미국 시장 보니까 마이크론이 한 4.5%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5% 급등했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2% 상승했습니다. 이 두 큰 업체가 이 정도 올랐으면은 거의 시총 코스피 올라간 건 이 두 업체가 좀 많이 기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떨어진 종목이 월등히 많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체감은 별로 조금 덜 좋은 이걸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은 이제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갔다가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거죠.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가는 거고 그 흐름이 한국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도 뭐 상위 탑3의 시총 그 비중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뭐 대동전자 16%, 하나시스템 11%, BH, 이스페타시스, 하이닉스 뭐 5에서 7%씩 상승을 했는데 사실 오늘 급등한 게 좀 수급 이슈 때문에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동양생명이라든가 20몇 % 올랐는데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대신증권도 뭐 한 7%씩 많이 올랐는데 오늘 희한하게 기관 수급이 좀 쭉 들어오면서 땡겼던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K카도 오늘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서 지역난방공사가 11% 상승, 한국가스공사가 5% 상승. 여기는 계속 그 영일만 이후로 쭉쭉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입니다. 네. 52주 신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우수창고 업종에서도 현대글로비스가 6%대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에 정몽구 회장 뭐 관련된 찌라시가 돌면서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급등했다가 주저앉고 했었는데 오늘 또 한 6.2%는 좀 많이 올랐네요. 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는 건강에 그럼 좋을 일 있겠느냐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모멘텀이 있었구나 하는 걸 좀 시장에서 인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증권주랑 보험주가 많이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신증권과 동양생명 각각 7%, 24%씩 올랐는데 딱히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24% 정도 오르면 혹시 매각 관련 이슈가? 네, 뭐 M&A 관련된 뭐 기대가 좀 있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슈가 가장 크겠네요. 네. 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는 2차전지주들이 오늘은 좀 되게 많이 빠졌어요. 사실 테슬라가 어제 한 5%대 많이 상승을 하면서 2차전지주들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했었는데 오늘 좀 예상외로 좀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빠졌고요. 지금 전기차 쪽에서의 다운턴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좀 심각한 정도 수준입니다. 네. 계속 심화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계속 뭐 일반적인 회사 테슬라를 제외한 뭐 테슬라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내연기관 애들이 1년, 2년씩 신차 모델 출시를 지연을 시키고 있고 수량 기준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깜짝 놀라는 오늘 우연히 보니까 인터넷에서 봉고 전기차 세일하더라고. 그거 없어서 못 팔던 차인데. 봉고는 사실 엄청 잘 팔리는 베스트 셀링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기차가 지금 뭐 세일한다고 막 이렇게 떠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고차 가격 중에 특히 이제 내연기관보다도 전기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1년 동안 한 30%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고차로 전기차를 시작하시는 거는 제가 뭐 하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고 경력만 없으면 돼요. 사고만 없으면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만 보시면 되는데 뭐 마일리지 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안 타니까 저기 충전 안 될 때까지 타시면 됩니다. 네,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그 각도기님의 차 있잖아요. 예전에 한창 그 반도체 없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었다가 얼마까지 떨어진 거죠? 중고차가? 네.
그때 아니, 가격이 막 신차보다 비싸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렇게는 됐죠. 한 돈 천만 원 올랐던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어. 근데 구체적으로 그때 알아보질 않아가지고 얘기만 들어가지고요. 거의 뭐 주가 움직이듯이 차 가격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중고차로 전기차는 타보시면 다시 내연기관을 못 돌아옵니다. 네. 감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내연기관 타는 입장에서도 전기차 가격이 저 정도로 많이 떨어지면 뭐 바꿀 용의가 좀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번에 그 골프 카트 내연기관 카트를 타봤어요. 네. 잘 모르시죠?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골프 카트가 카트는. 내연기관이 있더라고요. 움직일 때마다 시동이 걸리면서 움직여요. 나 불편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요? 물론 이제 엔진이 뭐 경운기 엔진 같은 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음식료 섹터도 뭐 많이 급등한 것도 있고 많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완전히 더 확산되고 있죠. 계속해서. 네, 확산이 돼서 다 같이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좀 혜태 제거식품, 풀무원, 오뚜기, 무학, 하이트진로, 오리온, 빙그레, 롯데칠성, 농심 이런 것들 다 막 2에서 5%씩 오늘 좀 떨어졌고요. 반면에도 샘표 식품은 16% 상승했어요. 사주 시푸드 5% 상승했고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보도가 나왔어요. 이 미국 수출 뭐 많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그냥 모멘텀이 이쪽으로 좀 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언제든지 지금 K푸드 해가지고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데 뉴스 하나 뜨면 이제 쭉쭉 뽑는 거죠. 그러다 이제 쭉쭉 뽑았다가 너무 많이 뽑았다고 생각하면 좀 쉬는 거고. 하여튼 분위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진짜와 가짜는 잘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네. 한국 이쪽 푸드가. 네. 그리고 이제 밴쿠버 아메리카에서 AI가 스마트폰이나 PC로 확장될수록 메모리 칩의 역할이 확대가 된다라고 저희가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이나 PC에는 이제 AI 앱이 없죠.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인데 요거는 과거에 아이폰이 생겼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우버 같은 앱이 등장하기 이전의 상황과 좀 동일하다. 아직 완전 초입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AI 도입은 아직 글로벌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5년 내에 50%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PC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800만 대인데 28년도에는 1억 5,500만 대로 급격히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면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HBM 탑재가 늘고 스마트폰이나 PC에서 D램의 요구 사항이 좀 증가하면서 메모리 수혜가 전망이 된다 하면서 마이크론 목표가를 170불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올랐고 오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상승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상승세는 마이크론의 상승세와 동행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메모리 업체의 최대 수혜는 마이크론이라는 게 좀 아쉽네요. 마이크론이 제일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제일 좋죠. 내용적으로는. 네. 근데 시총은 벌써 뭐 마이크론이 훨씬 높고 220조 지금 하이닉스는 오늘 110조를 돌파했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오늘 대단해요. 밑에서 올라온 거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2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대만의 디지타임즈에서 HBM 주문이 25년을 넘어서 26년도 물량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전해줬습니다. 하이닉스가 5월 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5년도 HBM 주문이 대부분 솔드아웃이다. 언급을 했었거든요. 24년 확실히 그렇게 했고 25년도 많이 팔렸다는 설은 얘기했어요. 그렇죠. 24년도는 끝났고 25년도도 대부분 솔드아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모두 25년 주문까지 거의 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HBM 주문은 26년도 1분기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참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요의 물량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이닉스도 지금 청주의 M15X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에서 대응할 예정이고 HBM용 그 원비 D램 캐파 계획은 작년 말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말에는 월 7만 장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9만 장까지 계획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뭐 히로시마 공장 확대하면서 신규 공장도 따로 또 추진을 할 정도로 좀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HBM에 열심히 대응할수록 일반 DDR5 이쪽 가격이 좀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HBM은 DDR5보다 생산 주기가 약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길고 웨이퍼 소비량은 한 5배 많다고 합니다. 5배라는 수치는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HBM3 2 기준이고요. 그리고 HBM 생산으로 좀 쏠릴수록 DDR5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연합맥스 저녁에 가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금 D램 라인이 공격 라인이 1A 라인, 1B 라인 있어요. 그래서 1A 라인 14나노,
그다음에 원 B는 12나노, 그다음에 이번에 원 B 어드밴스가 가면 10나노, 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청주 그 14X가 그 10나노 하게 될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각 A, B에 따라서 라인을 몇 개를 깔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깔으면 일반 PC용으로 깔 수 있고, 그다음 LPDDR 휴대폰으로 깔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HBM 전용 DDR로 깔 수 있고, 뭐 또 다른 뭐 GDR, DDR이나 뭐 이런 걸로 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깔면 계속 그것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HBM 쪽으로 더 많이 할 거다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쪽 예를 들자면 LPDDR이나 일반 PC용 DDR 쪽에 줄 거를 HBM DDR한테 준다는 거예요. HBM용 소재가 되는 D램 쪽에 더 준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도 얘네도 우리도 원하는데 이러면 그쪽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이제 대한민국 국군 상승의 기회가 맞았다 했던 게 모바일 쪽에서 애플이 증량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LPDDR도 반드시 확보하려고 그럴 것이고, 근데 HBM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면 라인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투자 포인트가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LS 증권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줬어요. HBM으로 지금 캐파가 쏠려서 DDR5가 급등한다는 아이디어가 좀 많은데 레거시의 수요 반등도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공급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데 수요 쪽은 아직 조금 올라오진 않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뭐 HBM 다이 사이즈가 DDR5보다 최대 2배 크고 수율은 55%에서 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일 비트를 생산할 때 약 2배에서 한 3배, 3.5배까지 많은 웨이퍼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HBM으로 캐파 증설이 쏠리면 DDR5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 아직 PC나 스마트폰, 모듈하우스 등의 소비자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업체들의 이제 일반 D램 수요도 HBM 중심의 캐파 투자로 인해서 부진한 상황이다. 뭐 수요 측면 입장에서도 이 계속 HBM 쪽으로만 수요가 좀 몰리기 때문에 일반 레거시 쪽의 수요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의미 있게 안 올라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공급층 요인만으로도 올해 2분기 계약가는 상승 모멘텀을 유지는 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상승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까지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수요 개선이 언제이냐? 삼성증권에서는 25년도부터는 확실히 좀 수요도 많이 올라올 거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AI 디바이스 출시 효과 때문에 25년도부터는 범용 D램 수요가 전년 대비 20%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면 상당한 증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하반기에는 재고가 부족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요는 출하량과 탑재량이 결정을 하는데, 만약 디바이스 판매가 10% 감소한다라고 해도 탑재량이 20% 늘어나면 메모리 수요는 8% 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애플 같은 이 디바이스 판매까지 늘어나면 훨씬 더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위해서는 D램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 뭐 거밍치부터 각통이님의 의견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견과 다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PC에서는 16GB를 넘어서 24, 32GB 제품에 대한 문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걸로 보면 확실히 AI 기능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D램 용량이 확실히 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 iOS에서는 8GB 이상의 D램 탑재 모델이어야 AI 지원이 가능한데, 중국 스마트폰은 좀 기술 소프트웨어가 조금 딸리기 때문에 한 최소 16기가 이상의 D램을 탑재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은 한 12기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조금 더 부족해서 16 정도는 탑재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 수요가 필요해서 25년도 되면은 수요 측면에서도 많이 올라와서 심지어 재고 부족까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10월달에 결판 납니다. 결론은 애플이 만든 AI가 매력적이면 게임 끝난 거고, 와 완전 끝났다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그런데 이러면은 많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AI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16으로 전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규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월달 가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그 핵심이에요. 이번 10월이. 네. 정말 애플이 출시했을 때 정말 좋으면 그쪽으로 좀 애플 살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 앱 개발자들도 그 스마트폰에 인스타그램이 출연을 한 것처럼 뭐 새롭게 AI 관련된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신비한 앱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할 거고. 의료화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달려들지. 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은 수요가 올 거고 음. 삼성이나 중국 업체들도 AI 많이 탑재하려고 할 거고 메모리 더 필요할 거고 그럼요. 아주 긍정회로만 돌리는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좀 내년도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중요해요. 애플 10월달 보자. 예, 결론은 그때 현장에서 그런 모습이 변화지면 와 이거 미래에 이거 도대체 얼마가 쓰여져야 돼?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애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비전 프로의 시리가 얼마나 좀 능동적으로 작동을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건 진짜 새로운 컴퓨터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근데 가봐야 합니다. 네. 네, 사실 갤럭시 스마트폰이 먼저 AI 온디바이스 AI는 시작은 했는데 뭐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다른 앱들까지 다 이 언어로 막 조정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발전을 못했는데 네. 애플이 한 거 보고 빨리 따라와서 네. 많은 수요를 진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GPT하고 협력 관계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안 좋아 시리가 말 못 알아들어. 근데 이번에 GPT 저 1번 가서 그걸 번역을 시켜봤거든. 네. 꽤 하더라고. 번역을 시켜. 이거 일본어로 해서 잘 되나요? 기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있다가 다. 아주 애플 앱에서요? 아니요 삼성 앱에서. 삼성 앱에서. GPT-4. GPT-4에서. 그러니까 이게 뭘 느꼈냐? 시리가 안 된다. 이거는 시리가 안 되고 얘네가 그쪽은 훨씬 더. 그리고 이번에 GPT-4 저기 옴니 보면 정말 말을 잘해요. 정말. 그래서 이게 저게 시리지. 지금 시리는 가짜 시리지. 이런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만 잘 돼서 조금 그 편하게 돌아가면 그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10월까지 잘 구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애플이. 네, 만약에 다음 갤럭시 모델에서 이 애플만큼의 AI 성능이 안 따라오면 저도 이제 애플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도 이제 위기죠. 구글에서 그걸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삼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구글도 잘해야 되고 뭐 삼성도 잘 받쳐줘야 되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이제 한 회사로 통합되어 있는 곳과 회사가 각각 나눠져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근데 뭐 최근에 뭐 아주 많이 따라왔잖아요. 개방형 진영이. 네. 한번 봐야죠. 그거. 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죠. 예전에 그 컨퍼런스 콜 때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규제 당국만 허가되면 바로 FSD 출시할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 규제 당국이 허가해 주니까 진출을 할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좀 테슬라 벤더들이라도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LG엔솔과 LNF도 한 1점 몇 %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뭐 TCS 스틸, SK 이노베이션 뭐 특히나 뭐 3에서 5%씩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새롭게 뉴스 나온 건 현대차가 전기차 밸류체인을 내재화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 캐즘 시기에 이렇게 밸류체인 내재화를 활용을 하는 게 나중에는 더 큰 수익으로 되돌아올 거다 이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그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리튬 재련 2위 업체인 SQM 1인 알버말이고요. 2위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 규모는 모르겠지만 SQM의 현재 캐파가 4만 톤인데 현대차그룹과 계약 후에 25년까지 10만 톤으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4만 톤에서 10만 톤 되면 대략 6만 톤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 이 삼성증권에서 추정을 했는데 6만 톤은 약 차량당 배터리 용량이 70에서 한 77kWh로 환산을 하면 약 4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다. 그래서 캐즘 기간 동안 이렇게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현대차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캐즘이 끝난 이후에 보면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겠죠. 그때는 확실히 수익성 향상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게 반대로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수주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좀 우려가 오늘 좀 확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업체가 참 전기차 수요 감소로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게 미국 신생 전기차 업체인 피스커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닛산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업체하고 이제 투자 협상을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결렬이 됐다고 하고 17일에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까지 됐었고요. 뭐 고금리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 둔화뿐만 아니라 부채 부담 그리고 마케팅 유통 비용 증가 때문에 자금난이 좀 심화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기차 이 캐즘 기간 동안 이렇게 재무가 좀 어려운 회사들은 이렇게 파산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또 남은 업체들이 또 그 과실을 얻어가겠죠. 전기차 수요도 언젠간 또 회복이 빠르게 될 테니까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새로운 거라서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뒤에가 이제 알록달록 해가지고 안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좀 새로운 느낌이긴 한데. 뭐 워낙 비슷합니다. 진행을 안정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자 좋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